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0가지를 적어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파이어족,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떠신가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 SNS 상에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재테크 관련된 유튜버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유명한 부익남 이분도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하세요. 아마 재테크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런 사람 얘기하겠죠. 그리고 결혼 배우자 이런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될 사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분은 그냥 약간 연애, 관계 이런 거에 관련하시는 유튜버 같은데 결혼용 상대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실제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주변의 조언, 그 다음에 또 그런 관련된 SNS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결혼에 관한 결혼관, 결혼할 만한 사람 말고 파이어족의 배우자는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이어족은 50년 동안 편안하게 정해진 돈으로 놀고 먹겠다. 약간 아껴 써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어족의 배우자는 좀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이어족의 배우자는 나하고 비슷한 해피스팟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해피스팟이 뭐냐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가 스윗스팟이라고 그러죠. 딱 맞는 그런 지점. 해피스팟은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지점,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 이런 거를 좀 말하는데요.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어야지 나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겠죠. 제가 파워맘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10가지는 좀 되게 심플하고 돈이 별로 안 드는 것들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책 읽기, 아이와 놀아주기,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기, 남편하고 산책하기, 컨텐츠 만들기,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 친구나 지인들 만나기, 브런치 맛집 가기, 아이하고 언어 공부하기, 아이들하고 외출하기, 이런 되게 일상적인 것들이 저는 좀 좋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 아니더라도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만약에 제 배우자가 막 명품을 좋아하고 좋은 차 꼭 갖고 싶어 하고 엄청나게 뻑적지근한 휴양지에 갈 수는 있죠. 근데 휴양지 가서도 꼭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호텔에 가야 되고, 이런 분이면 사실은 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사는 거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너무 안 맞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0가지를 적어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물론 평소에도 항상 같이 하는 것들이지만 남편도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제 첫 번째 행복하게 하는 포인트는 라디오 들으면서 커피 마시기인데, 남편이 이제 9시에 하는 정지영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들으면서 커피 마시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행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독특한데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놀아주기, 그리고 같이 수영하고, 놀이터보다는 같이 수영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골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돈이 조금 드는 그런 취미예요. 그래서 저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저하고 산책하는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컨텐츠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컨텐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 친구들, 지인하고 모임하기, 어학 공부하기. 남편이 중국어를 좀 하는데 중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영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 그만 다니고 하루 종일 책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일기를 매일 쓰는데 일기 쓰는 것도 또 자기 행복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좀 꽉 차게 하루를 채우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제 저하고 남편은 이런 해피스팟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또 돈을 쓰는 데 있어도 생각이 비슷해지니까 크게 의견 충돌 없이, 물론 의견 충돌 없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크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어 결심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진행시키는데도 남편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파이어족의 배우자 이런 사람으로 첫 번째는 나와 비슷한 해피스팟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절약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파이어족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절약과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10억 원의 돈으로 50년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파이어족은 벌이 없이 그냥 10억 원 가지고 잘 굴려서 50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절약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절약에 관심 없는 배우자라면 1년에 4천만 원을 쓰는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1년에 4천만 원? 그거는 애들 사교육비도 안 돼.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지 같이 파이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리의 마법, 투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배우자라면 10억 원으로 50년을 살 수 있다. 3년 이상도 살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죠? 10억 원 그냥 단순 계산으로 1년에 4천만 원씩 10억 원 나누면 25년이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투자를 통해서 매년 적어도 7%, 많이는 15%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 계획을 얘기했더니 이제서야 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알고 투자의 개념,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배우자셔야지 같이 파이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약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파이어족의 배우자로 적합한 사람이겠죠. 세 번째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겠지만 파이어족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요. 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보통 파이어를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그 가족 중에서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파이어 하겠다 이런 분은 제가 사실 못 봤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파이어를 했어요. 했는데 아이들은 사실 뭐 저희가 30대 중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에 파이어를 한다면 졸업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사실상 애들은 떠나잖아요. 곁을. 10년이면은 아이들은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 나랑 계속 붙어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하고 둘이서 40년 동안 계속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우자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사실상 파이어를 하기에 적합한 배우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자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도 같이 잔다면 뭐 거의 24시간일 테고 최대 16시간을 함께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그럼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도 좀 더 즐거울 텐데요. 저도 작년부터 이제 골프를 시작해서 남편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골프가 돈이 좀 많이 드는 취미다 보니까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내가 그린피들이 되게 비싼 상태라서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조금 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린피가 더 낮은 지역으로 가서 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취미가 있으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배우자를 만나는 게 또 파이어족 배우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파이어족의 배우자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이런 사람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나하고 비슷한 해피스팟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절약과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 세 번째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춘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분이신지 아니면 싱글이신 분들은 꼭 이런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화엄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화엄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